우리가 눈 깜빡임을 잠시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우리는 계속 눈을 깜빡이고 있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서 평상시에는 신경도 안 쓰이는 그 행동. 근데 이게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3일이 지나면 눈이 썩기 시작하고 6일이면 영구 실명은 물론 뇌까지 감염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냥 눈을 안 깜빡이는 것뿐인데 이 정도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줄 몰랐죠? 오늘은 눈 깜빡임을 멈췄을 때 우리 몸에서 분 단위로 어떤 일들이 발생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눈을 깜빡이는지부터 알아볼까요? 1시간에 900번에서 1200번, 하루로 치면 14,400번에서 19,200번을 깜빡입니다. 1년이면 무려 520만 번에서 710만 번이나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는 눈을 자주 깜빡이는 걸까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 눈을 깜빡일 때마다 뇌도 잠깐씩 쉬면서 정보를 처리하고 눈에 수분을 공급하고 세균도 쓸어내거든요. 하지만 이게 멈추면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마주할 수 있답니다. 깜빡임을 멈추고 한 분이 지나면 처음에는 별로 안 힘들어요. 눈싸움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눈은 이미 위기 상황에 들어갑니다. 30초가 지나면 각막 표면의 수분층이 증발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각막은 특이하게도 혈관이 없어요. 혈관이 없다는 건 혈액을 통해 수분이나 영양분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고 오직 눈물과 깜빡임을 통해서만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깜빡임이 멈추는 순간부터 각막은 말라가기 시작하고 음분이 채 안 돼서 눈이 뻑뻑하고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2분이 지나면 눈이 충혈되기 시작합니다. 각막이 말라가니까 몸이 어떻게든 수분을 보내려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건데 이게 바로 충혈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 시점부터 세균 문제가 시작됩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꺼풀이 눈 표면을 쓸어주고 점액 분비물로 세균을 씻어내거든요. 근데 이 작업이 안 되니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곰팡이 포자, 세균들이 눈 위에 그대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세균은 조건이 갖춰지면 폭발적으로 번식하는데 지금 눈 위에서 딱 그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3분이 지나면 눈이 버티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뇌가 강제로 눈물샘을 작동시키는 건데 이건 뇌가 마지막으로 눈을 살리려는 비상조치예요. 눈물이 쏟아지면서 잠깐은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오래가지 않아요. 5분이 지나면 눈물샘에 저장해둔 눈물이 이미 다 써버린 상태가 되거든요. 눈물이 메마르고 나면 눈은 다시 무방비 상태가 되고 충혈은 더 심해지고 시야도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눈물에는 산소 공급 역할도 있는데 이게 끊기면서 각막 세포들이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는 거거든요. 지금 2단계에서 눈을 깜빡이면 다시 회복은 가능한데 깜빡이지 않고 계속 버틴다면 그 흐릿한 시야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어요. 15분이 지나면 눈이 눈구멍 안에서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수분이 없어서 조직이 수축하는데 동시에 몸이 혈액을 더 보내려 하니까 압박감과 통증이 함께 오는 거예요. 이 고통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수분을 넣으라는 신호인 거거든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으면 20분째에 각막 상피 조직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각막 상피는 각막을 덮고 있는 보호막인데 라식 수술할 때 레이저를 쏘기 위해 살짝 들어올리는 바로 그 층이에요. 이 보호막이 건조해지면서 탁해지기 시작하고 세균이 각막 깊숙이 침투하는 걸 막지 못하게 됩니다. 90분이 지나면 세계 기록과 타이를 이루게 됩니다. 인도 카누르 출신의 교사 아난드 하리다스는 트라타카라는 요가 명상 기법을 이용해서 무려 1시간 31분 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았는데 이게 현재 비공식 세계 기록이에요. 참고로 기네스북은 이 기록을 위험하다는 이유로 공식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5분도 못 버텼는데 3년간 훈련해서 90분을 달성했다고 해요. 이 정도면 일반인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인 거거든요. 2시간이 지나면 결막 조직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결막은 눈 표면과 눈꺼풀 안쪽을 덮는 얇은 조직인데 수분이 없어지면서 손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은 회복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4시간이 지나면 각막 손상이 표면에서 더 깊은 조직 안쪽으로 파고들기 시작해요. 조직이 쪼그라들면서 시야가 더 나빠지고 동시에 눈이 더 부어오르면서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까지 나는
지난 거거든요. 이미 이 단계에서 영구 손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8시간이 지나면 눈 표면에 먼지와 이물질이 잔뜩 쌓이기 시작하면서 시야에 검은 점들이 생겨납니다. 깜빡임이 없으니 이물질을 쓸어낼 방법이 없거든요. 12시간이 지나면 점점 뿌옇고 더러워지는 눈을 통해서 어떻게든 빛을 모으려고 동공이 최대한 확장됩니다. 잠깐 시야가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건 착각이에요. 이 시점부터 눈에 영구 손상이 시작됩니다. 24시간이 지나면 극심한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어요. 눈을 뜨고 자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눈을 깜빡이기는 하거든요. 지금은 깜빡임도 없으니 세균이 눈 표면에서 폭발적으로 번식하고 있고 눈이 지속적으로 부어오르는 상태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복시, 그러니까 사물이 2개로 보이는 현상이 시작되는데 2개로 보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2개 다 흐릿하고 오염된 화면입니다. 시력의 3% 이상이 이미 손실된 상태거든요. 3일이 지나면 역설적으로 고통이 사라집니다. 나아진 게 아니에요. 눈 자체가 죽어가고 있어서 통증 신호를 보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이 단계부터 시력 손실은 영구적입니다. 깜빡임을 다시 시작해도 이미 죽은 조직은 돌아오지 않아요. 세균들은 이제 죽어가는 조직을 먹기 시작하고 눈은 탁하고 하얗게 흐려집니다. 6일이 지나면 실명은 거의 확실해지고 세균 감염이 눈 안쪽 깊은 층까지 침투합니다. 눈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6일이 지난 시점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세균 감염이 너무 심각해져서 뇌까지 퍼질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눈은 뇌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거리에 있는데 세균이 그 경로로 파고들면 뇌 감염, 즉 뇌수막염이나 뇌농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살아남으려면 눈을 아예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의학 전문가들은 말해요. 눈을 없애야 감염이 더 퍼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눈을 깜빡이지 않은 결과가 눈 제거라는 게 정말 상상도 못한 결말이죠.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사실 우리 몸을 지키는 정교한 시스템인 경우가 많습니다. 눈 깜빡임도 그중 하나예요. 하루에 하나만 번 이상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 동작이 각막에 수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전달하고 세균을 쓸어내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복잡한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요즘 눈이 자주 건조하거나 뻑뻑하다면 그건 눈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볼 때 우리는 평소보다 눈 깜빡임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게 연구로 밝혀져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수분을 채워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